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추석의 주도주 정리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조선, 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쪽에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에 대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동반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동반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에서는 또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 그리고 이런 건설사들의 악재를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눌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종목을 일단 처음에 넣어봤고,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으로도 한번 확인했을 때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고, 명확하게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 대략 27,300원대였는데 이 구간 돌파하면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저점을 연결한 부분을 한 라인을 쭉 그어봤을 때 이 구간에서 딱 마주치는 구간이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별 상태의 이평선 라인들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때와 비슷하게 기간 조정, 약간의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한순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낼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관망하는 모습으로 지켜본다면 분명히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지수가 강하게 눌리면서 더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와 그리고 추세 라인을 하나 더 그릴 수 있죠. 요 저점 라인과 요 저점 라인을 연결한 선 정확하게 만나는 구간,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평 지지 라인 요 구간 대략 27,300원대 있거든요. 그러면 27,300원까지 혹시나 단기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때는 한번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가격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주식 약간 가격대 도착했을 때 알람이 나오는 부분 있죠. 그런 알람 설정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지금 위치에서 급락했을 때 요 시나리오고, 요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이평선 모았다가 요 추세 라인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도 일단 약간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하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약간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건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관련돼 있는 기업이 저는 삼성물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눌려 있다가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쌍바닥의 변곡을 돌파해내는 모습, 바닥권을 잡아내고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고, 눌리더라도 크게 눌리지 않고 있다.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121선 10만 6천 원대에서 버텨주면서 요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오면서 241선 저항 맞으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버티는 구간 21선 이런 식으로 이평선 라인들을 하나하나씩 돌파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241선 돌파되면 당분간 많이 눌려 있었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뭐 조선이나 이런 건설 관련 주들과 동일하게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런 큰 전고점 라인을 향해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주도주로 충분히 넣을 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지지 저항 라인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계속해서 크게 우하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라인 자체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렇게 저점 라인을 지켜내고 있고, 뭐 네옴시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꽤나 현대건설 자체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건설업 자체가 많이 흔들릴 때 약간 조정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실적 기반이라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약간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 찍고 헤드앤숄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숄더 모습, 역헤드앤숄더죠. 역헤드앤숄더 그리고 헤드 그리고 요 구간이 다시 한번 숄더 구간으로서 반등 추세를 만들어낸다면 요거 한동안 좋은 그림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있는 241선 대략 37,000원대에서 약간 저항받는 것 같죠? 요 구간에서 37,000원 정확하게 지금 241선 끄어보면 37,500원이네요. 37,500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 지지 라인은 역시 명확하게 45,000원대 이렇게 또 잡혀져 있으니까 이 가격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현대 건설 기계인데 일단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줬죠. 추세 자체를 봤을 때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추세를 돌파해내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강하게 상승으로 돌려내는 모습.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추세가 빠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꺾여서 살짝 올라가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포인트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매매한다면 분명 중간 조정이 있긴 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눌려 있죠. 많이 조정 나오다가 의미 있는 지지 라인 대략 67,800원대에서 한번 지지가 있으면서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약간 역배열 상태로 이평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시나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공간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바로 아래에 121선 있죠. 121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텨주면서 지금 최근에 이평선 라인들이 거의 모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평선들 돌파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요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이것도 올해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었죠. 거의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14,000원까지 거의 3, 4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눌려있다. 조정을 많이 받고 121선까지 빠진 상태에서 약간 횡보의 모습을 그려주다가 최근에도 이거 돌파되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눌리면서 이평선 라인 5일선, 21선, 121선, 61선 거의 모아져 있는 구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조만간의 방향성을 잡아줄 텐데 그 방향이 하방일지 상방일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61선 돌파하고 11,000원대 돌파하면 다시 한번 상승 조정, 상승의 파동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1,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지금 살짝 이평선들 조금 아래쪽에 가격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면서 추세 라인 또 제가 이렇게 쭉 그어놨거든요. 이 추세 라인 대략 이탈하면서 혹시나 만원대 이탈하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원 이탈하지 않는지 11,000원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앞에 고점을 찾아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 경우에는 역시나 올해 굉장히 좋았죠. 대략 35,000원대 거의 3만원대 초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역시나 눌리고 있다. 근데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종목들보다는 차트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눌렸다가 121선을 타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 번에 음봉 나오면서 5일선, 21선,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이런 약간 아쉬운 모습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요 지지 라인 대략 52,000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인데 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요 아래 부분 241선 45,700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평선 모여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하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올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체크하고자 저는 넣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건설주들 이렇게 큰 최대한 어느 정도 시총이 있고 방향성이 제대로 잡혔을 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슈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총이 큰 종목들을 넣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 다 괜찮은 종목들만 제가 일부러 포함시켜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충분히 눌렸을 때는 어느 순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주도 올해 굉장히 뜨거운 모습 보였고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정말 크게 상승을 했었죠. 거의 바닥권 5천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만원대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강한 상승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의미 있던 매물대를 돌파될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정확히 만들어주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약간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서 눌려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명확하게 지지를 받아야 됐던 구간은 8,100원 이 구간을 단기간 이탈해서는 안 됐었는데 5일선, 21선, 61선이 지금 역배열의 초기 상태의 이평선을 만들어내면서 하방 추세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것도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가셔야 된다면 그때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순수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아래에 있는 121선과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기 직전 요 구간 대략 한 7,000원대까지 7,000원대 초반대까지는 빠질 공간이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올라오는 121선에서 지지 반등해 줄지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번 8,100원 위 공간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평선 모은 상태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 자체는 우하향이 살짝 잡혀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은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강한 모습 거의 저점 7만원에서 거의 13만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올해 보여줬었고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눌리는 모습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했지만 추세 자체는 꺾여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삼성중공업은 요 지지 라인 변곡이 됐던 구간을 이탈하면서 조금 빠지는 구간이었는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모습을 살짝은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121선까지 내려갔을 때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11만 1,000원대를 버텨내는지 요 부분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HD 한국조선해양도 5일선, 21선, 61선이 역배열의 초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조금 더 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떨어졌을 때 121선 버텨주면서 횡보하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역시나 저항 라인 이평선들 돌파되는지 버텨야 될 가격 11만 1,000원대 버티면서 121선과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봤을 때도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지금 빨간색 선인데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강하게 매수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연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수급적인 측면은 분명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이 약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외국인이 계속 일방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계속해서 매수 하락하더라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충분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수급에서도 한번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올해 지금 95,000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9만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5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요것도 거의 한 7, 80% 저점 대비 올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역시나 눌릴 때 같이 눌리면서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눌림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21선 최종 이탈했기 때문에 아직 하방 추세는 남아있고 명확한 지지 라인은 일단 241선 11만 6천원대 있는데 11만 6천원대를 버티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241선 결국에는 하락 추세 만들면서 올해 상승 시작했던 구간까지
쭉 밀리진 않는지 이런 걱정이 되는 위치가 있으니까 11만 6천 원 이탈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위에 몰려있는 이평선 라인들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요 흐름을 역시나 조선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추세는 사실 똑같죠.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라인 한번 변곡이 됐던 구간 체크해 보면 이런 구간들 있는데 지금 살짝 이탈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위치. 그럼에도 지금 만약 하락하면서 81,200원대를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이것도 당분간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승 사이클에서 약간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는 약간 위험이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치에서 241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역시나 지켜보면서 이평선들 최대한 횡보하면서 이평선 모였을 때 그때 반등 나오는지 아니면 그런 모습 만들지 않고 그냥 쭉 빠지는지 요거를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요거는 앞에 봤던 대형주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있었고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넣어서 지금 체크를 하는 중이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추세 라인을 이전에 돌파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다. 그리고 쌍봉 모습 나오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5일선, 60일선, 21선이 모여 있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크게 다시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요 앞에 고점 29,300원 돌파해낸다면 큰 그림에서 다시 우상향의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 지금 모여 있는 구간 돌파인지 더 떨어지면서 121선을 다시 만나러 가는지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괜찮은 종목이죠. 요거 원래 적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태웅입니다. 태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실적 모멘텀으로 이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던 걸 기억하거든요. 거의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종가상 21%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살짝 눌렸다가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것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리고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과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죠. 전혀 없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5일선, 21선, 뭐 60일선 모아지고 121선까지 모아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조금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매매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흐름 확인하시면서 종목 정도만 추가해서 다시 한번 이평선 모았을 때 상승인지 아니면 그냥 이 하락 흐름대로 쭉 빠지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주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펜오션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펜오션만 지금 일단 요 종목 자체도 뭐 사실 그렇게 뭐 우상향했던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하향에 가까운 종목인데 최근에 거의 바닥권을 이렇게 잡아내는 명확한 모습, 쌍바닥을 만들었고 쌍바닥의 변곡이 됐던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틀 정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일단 캔들 자체가 5일선 따라서 우상향의 흐름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졌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요것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는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확한 지지는 일단 장대 양봉을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4,820원 한번 짧게 보시고 약간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점점 2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21선, 61선 이탈하지 않는지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크게 상승했다가 한번 눌렸었는데 다시 한번 요 눌렸던 힘을 바탕으로 위에 있는 241선 대략 5,300원 정도 있죠. 5,300원, 241선 결국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241선
만났을 때 또 뭐 이렇게 한번 더 눌렸다가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닥권에서 약간 의미 있는 거래량과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하려고 하는 요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펜오션 정도만 해운주에 넣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반도체부터 추석 동안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자동차, 뭐 제약 바이오, 미용기기, 화장품, 리오프닝, 엔터, 금융, 통신, 방산, 디스플레이, 식품, 조선, 건설, 해운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요 종목들이 요 섹터들이 전체 우리나라 산업의 주도주 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주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뭐 반도체 2차 전지, AI, 자동차, 제약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도 사실 뜨겁기는 했죠. 이런 부분들을 있다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수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생각. 특히나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의 섹터도 제가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본다면,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내용들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많이 눌려 있고, 원자력도 최근에 뭐 초전도체, 그리고 핵융합 이런 내용 나오면서 잠깐 번뜩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주도주다라고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생각해서 일단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철강도 최근에 잠깐 번뜩였다가 아직 방향성을 완전히 잡지 못했지만, 이런 일반 산업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추세 월봉 자체가 우하향에 가까운 종목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될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부분도 있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인 경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지금 성격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지금 조정받는데, 키 맞추기로서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긴 한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인터넷, 사이버 보안, 물리 보안, 최근에 살짝 핫한 듯 했으나 조금 눌려 있는 부분.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뭐 쿠팡이다, 이마트다, 그리고 롯데 쇼핑이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성장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우하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자기기, 뭐 5G 약간 최근에 이슈로서 반등할까, 저점에서부터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테마성으로 조금 올라갔었는데, 이 흐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산주는 일단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항공사들은 조금 좋지 않고, 우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해 약간 올 초에 시작하면서 AP 위성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죠. 지금은 많이 눌려 있지만 어쨌든 약간 테마성이 조금 더 있는 종목인 것 같고, 항공은 언제 반등할지 이거는 역시나 계속 물음표가 잡혀 있는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도 잠깐 약간 테마성으로서 단기간 급등했다가 약간의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다고 보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들한테 거의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 한때 정말 핫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산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정말 지수가 많이 흔들릴 때 테마주가 강세가 보이는데, 정치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관련주, 어떤 정치인 관련주에 따라서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도 많이 가고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번 정치 테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한 상태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 후보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고 관련주들 한번 쭉 찾아본 다음에 지금 저점에서 어느 정도 깔려 있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보인다면, 그때 저점에서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 봤다가 정치 테마 한번 갈 때는 또 정말 뭐 100%, 200%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저도 요거 한 2017년, 18년도인가요? 그때 뭐 특정 정치인 약간 요런 내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때 조금 수익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이진 않지만, 최근 같이 너무 급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굳이 이런 도박에 들어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조금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 섹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추석 때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추가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걸릴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두면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했구나. 어떤 섹터가 강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지금 어떤 종목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 하락이 바닥일지 아니면 더 그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지 큰 그림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면서 약간 트렌드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조금 귀찮더라도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한번 주식시장 보는 거 저는 분명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추석 잘 추석 연휴 이제 거의 끝나긴 했는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